논제 신경 쓰게 엄마를 부탁해에서 엄마의 자세는 효와 열처럼 희생을 사회적으로 강제한 결과이다에 대한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에 앞서 논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기 희생이란 자기 희생이란 남을 위하여 자기의 수고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저희는 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찬성합니다. 첫째, 엄마는 결국 집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은 물론 엄마 자신까지도 엄마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엄마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장우주 토론자가 두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엄마는 결국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일을 힘겨워했습니다. 엄마의 상황은 고모는 항상 엄마에게 무리한 제사와 집안일 등을 맡겼고 또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을 나가는 등 아내를 좀 무시하는 행동을 했으며 자식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할 만큼 당연히 생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엄마는 항상 과도한 집안일을 했고 또 균이의 죽음에 따라 엄마는 그 책임을 엄마에게 떠넘겨짐으로써 엄마는 그 아픔까지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바탕도서에 보면 엄마는 집안일이 정말 끝도 없어서 언제 끝날까 싶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엄마는 정말 집안 일을 힘겨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엄마는 이런 엄마의 삶에 이런 희생하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바탕도서를 보면 엄마는 집안일 하기 싫을 때마다 장독대 뚜껑을 던져서 깨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소를 장독대 뚜껑을 깨트리는 것밖에 없을 만큼 엄마는 힘들고 싫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닮은 생활을 하는 둘째 딸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과 닮은 생활을 하는 딸에게 그랬다는 것은 결국 왜 나처럼 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엄마의 삶처럼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엄마는 엄마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싫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는 집에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서 안식을 찾고 가족에게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가족에게 안식이 되는 존재일지언정 엄마 자신은 집안에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 바탕도서에서 마지막에 보면 묘에 대해서 말할 때 엄마는 이제 이 집안에서 나를 놓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집안에 묶여 사는 것이 이렇게 속박되어서 사는 것이 싫고 힘들다. 나는 이 집안에서 안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안식을 찾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는 바탕도서에 나왔듯이 그 남자에게 가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남자에게 갔고 그 남자가 이사를 가자 그를 찾아가는 등 그 남자에게 의지했습니다. 이는 결국 집안에선 의지할 곳이 없었고 고모, 아빠, 고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식들은 의지가 되지 못했고 결국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해 집을 나와서 그 남자에게 감으로써 그 남자에게 안식을 찾았다. 결국 집에서는 안식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엄마가
엄마가 희생을 하는 데서 엄마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즉 엄마가 자발적으로 해서 엄마가 원해서 했던 그런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에 해서 억지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 희생이라서 안식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했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희생을 당했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사회적으로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은 엄마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엄마는 고통스러워했고, 따라서 이는 무언가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 것이었고, 사회적 강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후에 더 두세 번째 이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2분 25초입니다. 저희 반대 측의 입론에 앞서 먼저 찬성 측 1번 논점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안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책 내용 중에 보면 아버지는 들리지 않지만 아버지한테 구박하는 식으로 당신이 내가 없으면 이 집을 어떻게 보살피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쥐어박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집에 대한 안락한 그런 느낌이 정말 없었다면 집에 대한 애착이 없었을 테고 또 집을 돌보는 것을 되게 귀찮아했을 텐데도 엄마가 집 관리하는 것에 무척 신경을 쓴 것은 엄마가 그만큼 집에 안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반대측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희생은 아까 찬성 측이 자기희생이란 단어는 아까 찬성 측이 정리를 하여 넘어가겠고요. 저희는 본성, 사람이 본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의 논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엄마는 자신의 가정 환경 때문에 받은 불이익 때문에 자식들에게 더욱 희생을 하게 되었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엄마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았다입니다.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점을 설명하겠고 세 번째 논점은 이영민 토론자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엄마의 희생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이버 캐스트 2010년 1월 14일자 자식사랑 호르몬이라는 기사를 보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옥시토신은 머릿속에서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켜서 엄마가 아이를 봤을 때 매우 큰 기쁨과 희망을 느끼게 만들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출산 후에 몇 달이 지나서 젖을 끊었을 때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엄마에게 산후 우울증이 오긴 하지만 그 엄마는 예전에 느꼈던 그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을 모성애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 엄마가 가정 환경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을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욱 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탕도서 엄마를 부탁해 본문 중 50페이지에 보면 큰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중학교 원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자 엄마가 직접 농사 도중에 뛰쳐가서 원서를 직접 쓰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 시절에도 가부장적 사회와 남성주의적 사회인데도 딸을 굳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예전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그 엄마의 집안이 옛날에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해가지고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딸도 꼭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원서 쓰는 장면에서 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엄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한 것은 옛날에 자신이 먹지 못하였던 그런 서름 때문에 그게 분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가 그 자기 희생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리고 그 모성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출산할 때 네. 뭐가 돼서 네. 그러면 결국 모성애 때문에 그럼 자기 희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논제는 엄마의 자기 희생은 사회적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측의 입장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본성이 자기 그러니까 희생을 엄마의 그러니까 그 엄마의 본성이 모성애 때문에 자기 희생을 했다 이신 거죠. 자식에 대한 자기 희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러면 엄마를 부탁해서 그 엄마가 그럼 사실 그 엄마가 한 만큼의 희생만큼의 요즘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들 중에. 그럼 엄마들은 그런 모성애가 없어서 자기 희생을 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요즘 시대적 상황보다는 과학적인 요인으로 따지자면 옛날과 비해 먹는 음식들이 다양해지고 또한 임신을 하였을 때 폐광화제와 같은 약품들을 맞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성애가 적다? 임신 때는 약품을 맞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호르몬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까 봐인데 그것 때문에 요즘 바뀐 현대 사회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엄마들은 자기 희생을 그만큼 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호르몬 분비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모성애가 적다는 건가요? 그만큼 적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희생을 많이 한 엄마들과 지금 희생을 적게 한 엄마들은 그러면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번째에서 그 자신의 그 가정 환경에서 막 배우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딸들 그 자식들에게 희생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남편에게 그럼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엄마 대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남편에게 희생한 것과 고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남편은 그만큼 사랑을 한 것도 있고 또 고모는 그 신우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계급으로 얘기하면 말이 조금 이상해지지만 계급으로 따졌을 때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깍듯이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을 모두 따른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자기 희생을 반대 측에서 김미연 소유자가 자기 작품 말고 본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왜 내렸어요? 중요한 단어라서. 자기 희생 정의 어떻게 내렸었죠? 자기 좀 뜻이요?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남을 위하여 자기의 수고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희생. 네.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한 것. 자기 희생 다 알지 않나요? 우리 다. 특히 본성 정의 어떻게 내렸어요? 원래 성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성. 이미 그 용어 안에 다 들어간 뜻을 굳이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한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토론자의 할 역할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한다라고 했는데 그 명확히 한다라는 게 뭐냐면 예컨대 안락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우리 안락사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쵸? 그 구분을 알려주고 근데 안락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거지 그게 꼭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정리화시키다 보니까 꼭 내가 뭔가 정의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냥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알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정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탕도서를 참 열심히 읽었죠. 왜냐면 둘 다 이제 바탕도서에서 있는 어떤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잘 뽑아서 이제 활용을 잘 하는데 이제 이에스 토론자 같은 경우는 고모의 무리한 제사 요구나 왜 나처럼 사느냐 이렇게 말한 이제 엄마가 딸한테 왜 나처럼 사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안식을 가족이 아니라 집에서 안식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서 찾았다라는 식의 그러한 장면을 잘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반박으로 또 김예원 토론자도 바탕도서를 참 잘 이용을 했어요. 특히 반박을 하겠다 해놓고 이제 집에서 안식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집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엄마가 집이나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반박을 참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김예원 토론자 얘기해서 이제 바탕도서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료도 살펴 열심히 했어요. 뭐 옥시톡신 이런 거 막 생물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아이에 대한 애착, 옥시토신을 보는데 이게 바로 모성애라고 불리는 거다.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강제가 아니라 모성애라는 본성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끌어나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해지 토론자랑 이영민 토론자의 교태조사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죠. 알아요. 힘든 거. 정말 교태조사가 거의 꽃이죠. 꽃이에요. 그 교차조사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인데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 교차조사에서 참 그래도 뭔가 나올 뻔했어요. 이해지 토론자랑 김예원 토론자에서.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김예원 토론자가 내 마음과는 달리 말을 천천히 그다음에 장황하게 들어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못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갖고 막 그러니까 조금 짧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결국에는 본성, 특히 모성애 때문이라면 다른 어떤 엄마들은 모성애가 없어서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했거든요. 그 두 번째 답변은.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기만 하고, 근데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으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남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는 게 자꾸 상대한테 말을 많이 할 기회를 주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김예은 토론자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너네 지금 모성애 때문에 하는 거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라. 그러면 예 아니오라고 얘기하겠죠. 자꾸 뭐라고 치고 들어올지 아니까 시간을 끌라고 자기가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볼 때 뭔가 토론 태도에서 점점 깎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 김예은 토론자가 아까 발언한 얘기 잘 들었어, 내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되풀이하지 마시고 제 이 명제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 예 아니온지만 명확히 규정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정중하게 예 아니로 부탁한 거잖아요. 가끔 어떤 토론자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예 아니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만. 그거는 이제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는 거니까. 저도 옛날에 토론할 때 대회에서 상대팀이 자꾸 예 아니오라면 대답을 하래요. 근데 그거는 딱 명제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의 반박은 뭐였냐면요. 그러면 내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 다시 해달라. 그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너무 유치입니다. 앞서 김예원 토론자가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김예원 토론자는 옥시토신인가?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모성애로 인해서 엄마가 희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희생이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엄마 자신도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탕소설을 보면 아버지는 엄마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실종됐을 때 엄마가 집안에서 기다려줄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집안에 돌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엄마를 집안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경우에는 엄마와 부엌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둘째 딸이 자신도 엄마의 입장이 되어서 엄마가 과연 부엌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엄마가 과연 부엌을 좋아했을지, 엄마가 이 일을 좋아서 했을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이혜지 토론자가 말했듯이 고모는 엄마에게 집안일이나 제사 등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사 때 홍어를 한번 껍질을 안 벗기고 토막을 냈다고 해서 거의 1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엄마에게 뭐라고 불만을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바탕도서에서 사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엄마의 인격적인 면을 존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엄마의 경우에는 엄마가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아들에게 미안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조금 생각해보자면 더 뭔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희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그거는 엄마 자신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 딸의 이야기에서는 엄마가 왜 오빠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회적 강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혼 자체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북한군이 산에 주둔하고 있어서 밤마다 내려와 처녀들을 잡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급하게 억지로 결혼을 진행시킨 것이었고 또 엄마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역사 교과서 같은 것을 보면은 여성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적었고 그것을 통해서 엄마는 뭐 어디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싶어도 서울에서도 혼자 돌아다닐 수 없었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걸렸습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결국 엄마가 가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족쇄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고모가 엄마한테 홍어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고 구박을 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도 제사상에서 홍어 껍질을 벗기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하면서 계속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박을 한 것이 엄마에게 희생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엄마의 희생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 홍어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은 엄마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부모가 그렇게 엄마에게 계속 약간 뭐라고 말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하자면은 이거는 네가 홍어 껍질을 안 벗겨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것도 네가 홍어 껍질을 안 벗겨서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식으로 계속 뭔가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 불만을 토해낸 것이 엄마의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희생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엄마는 큰아들 형철이한테 미안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안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형철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희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엄마 자신도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찬성 측의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변 사람이나 엄마 자신조차도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 큰 아들한테 형들한테 맨날 미안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여기서 희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희생은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모성애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해야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형철이한테 항상 미안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강제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성애, 즉 공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인 엄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해서 엄마는 글을 몰라서 그렇게 배움의 기회가 적었다고 했는데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충분히 그 후에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러 다니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배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자신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세 번째 이유는 엄마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았다입니다. 먼저 바탕도서 142페이지를 보면 142페이지를 보면 142페이지를 보면 소망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 홍태희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홍태희가 들려준 이야기에서는 엄마가 자식들을 보내주는 돈의 45만 원을 항상 그 고아원에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마가 나름대로 그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돕고 다니는 것이 엄마가 자기 자신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31페이지를 보면 그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마는 그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죄였고 사랑이었다. 당신은 내 인생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엄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나름대로 그 엄마 자신 나름대로 가족 내에서 말고 또 나머지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 나름대로 그 사회 강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으신가요? 근데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희생이 결국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랑해서 희생을 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결국 그 희생이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본인 의견이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게 질문 형태로 바꿔서 방금 반박을 하신 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대로 네. 그리고 엄마가 45만 원을 항상 고아원에 기부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건 결국 자식들이 이미 성장하고 집안에서 독립한 후의 이야기고 그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이 결국 엄마의 희생이 사회적 강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엄마가 그 가정 내에서 그 사회적으로 강제돼서 살았던 건 꼭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 나름대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좀 자기 나름 자유롭게 살았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집안 내에서 엄마의 희생의 대부분은 자식들이 아직 집안에 있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 생겼던 일인데 자식들이 성장하고 전부 독립하고 나서의 약간의 자유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엄마의 희생이 사회적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근데 그래도 젊었을 당시에는 항상 제사 준비나 집안일, 대식구였고 그에 대한 집안일로 치이는 와중에 어떻게 글을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먹을수록 그 머리가 굳으니까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다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런 거고. 그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엄마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약간의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셨듯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제 죄와 사랑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죄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렇게 자유와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편이 그 임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약간 사랑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약간의 사랑을 준 걸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죄라는 것 자체가 뭔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에서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 그런 게 있는 건데 그게 결국 자유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뭐 홍어 예시라든지 아니면 뭐6.25 직후에 억지로 진행된 결혼이나 뭐 글을 못 쓰는 것, 그런 제약이나 불교 문제 같은 걸 예를 들면 세계 있는 내용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그것보다도 그 뒤에 김예원 토론자랑 장우수 토론자가 했던 그 교체조사가 오늘 나왔던 교체조사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예원 토론자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홍어 껍질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에 장우수 토론자가 홍어 껍질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수긍이 갔는데, 근데 갑자기 치어 들어오는 게 아니 홍어 껍질 그 사건이 희생이랑 무슨 관련이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논제는 엄마의 희생,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꼬지람을 보면 잘못을 해서 꼬지람을 들은 게 그게 무슨 희생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런 얘기죠. 장우수 토론자가 했던 예시는 희생과 별 관련이 없다. 잘못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꾸지람을 듣거나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엄마의 희생과는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해서 좀 더 질문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 재차 질문을 하니까 장원 토론도 약간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답변을 하긴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너가 잘했냐? 아니면 답변을 누가 더 잘했냐? 그건 듣는 청중이나 심사위원들이 듣고 더 타당한 쪽, 더 논리성이 있는 쪽에 편을 들어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영민 토론자 반대측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교체조사에서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거나 그런 점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반박할 때 상대팀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한 발언이 그 뒤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원탁에선 하지만 교체조사 때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체조사 때 잘 나오나 싶었는데, 이제 사실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얘기였냐면은, 지금 이영민 토론자가 사랑해서 희생했다라는 식으로 반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희생이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다. 그 얘기 맞아요? 제가 이해한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으로 바꿀 거면,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한 얘기는 이거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핑퐁식으로 넘겨줘야죠. 답변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지금 이영민 토론자는 사랑해서 희생했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로 이제 반박을 한 게 맞느냐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고,
만약에 뭐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 못하겠죠.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 논제는 그게 아니다. 우리 얘기는 희생이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둘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느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안 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얘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왜 국회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장우수 토론자가 하려는 내용을 제가 지금 듣고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영민 토론자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을지는 이제 우리는 못 봤으니까 네 어떻게 잘 대답을 했겠죠? 네 그렇게 질문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상대가 한 얘기에 대한 허점, 논리적인 허점을 짚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약간 본인의 지금 현재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교체소설 때.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 엄마의 희생이 사회적 강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반박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그건 이따가 반박 때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영민 토론자가 한 내용,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논의가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반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자리가 아니라 이영민 토론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만 논리적인 허점을 잡는 거. 예컨대 김예원 토론자가 잘했듯이 너가 한 얘기, 그러니까 장우수 토론자가 한 얘기 중에 그 얘기는 희생과는 관련 없는 다른 예시다.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논리적 허점을 짚는 내용이에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네. 계속 이어볼게요. 반박측의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박측. 저는 반박을 하겠고요. 이현민 토론자가 저희 논점을 정리해서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반박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희생을 하다가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잠깐 자유를 맛본 것이 희생을 피한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거에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학생 때 공부를 죽어라 싫은데도 죽어라 하다가 나중에 대학교가 끝나고 자유를 만끽할 때 그것은 학생 때 했던 그 희생은 잘못된 희생이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생의 자유를 봤을 때 학생 때는 잠깐 그걸 억눌러 놨던 거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그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여행이나 휴가나 이런 거를 마음껏 만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나중에 아이들이 다 분가를 했을 때 엄마는 자유를 만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사람이라는 그 이은규라는 그 남자를 엄마는 죄와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라고 했던 거는 그 자신은 엄마 자신한테는 임자가 있는데도 남을 사랑했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엄마는 나름대로 나중에 그 사람 집에도 절대 찾아가지 않으려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 사람과 만약 같이 있어도 손을 잡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을 절제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여자와 남자로서 따졌을 때 그 차이로 인한 필요가 있을 때만 불러가지고 도움을 받았지 막상 정말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대 측에 반박한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또 장우주 토론자가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한 것을 학생 때 공부를 하고 대학생 때 자유를 만끽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김혜원 토론자가 말한 것 같이 학생 때는 정말 인생에서 보면 잠깐이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때 자유를 만끽한다. 근데 엄마의 경우는 다릅니다. 엄마는 엄마의 희생을, 가족을 위한 희생을 과연 잠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그런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분가한 이후 엄마는 이미 노인이었고, 또한 그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유현 토론자가 내세운 근거, 자유를 만끽했다는 근거는 단지 고아원에 기부를 한 것과 그 남자를 만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둘은 만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남자를 만난 것에서 죄를 느낀 것이 그 희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죄가 아니라 그런 행동 자체의 잘못 때문에 나온 죄.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했다는데, 그럼 그게 과연 자유인가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원 토론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안식을 얻으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얻지 못한 그런 안식을 그 남자에게서 얻으러 간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반대측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일단은 자유를 누렸다는 사회적으로 강제한 희생이 아니었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렸다는 근거도 약하거니와 그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했었고, 그럼 그 자유가 그 희생을 하지 아니다. 그 자유, 그럼 그 잠깐 누렸던 그 자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럼 엄마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상입니다.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유는 엄마는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모성애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인데요. 옥시토신의 분비로 인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모성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자기 희생은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모성애의 요인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입니다. 엄마는 소망원에 45만 원씩 매달 기부를 했고, 또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했었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오히려 희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했었고, 또한 이런 교육을 못 받은 서름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교육을 더 시키려 했습니다. 바탕도사의 딸을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았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나중에 엄마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잘 먹지 못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먹는 것을 보면서 가장 행복해했고 또 나중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봐서 엄마를 부탁해 해서 엄마의 자기 희생은 그 사회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본성, 모성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찬성 측의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엄마가 결국 집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탕도서에서 엄마가 집안일이 하기 싫었을 때 작독대를 깨뜨린 적이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딸을 보고 슬퍼했던 점이나 마지막에 독백으로 이제 이 집안에서 나를 놓아달라라고 한 점을 보았을 때 엄마는 결국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그에 대한 근거로 집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집안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엄마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엄마까지도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인데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엄마를 집안, 부엌 이런 것과 거의 동일시했던 점에서 엄마의 인격적인 점을 거의 존중하지 않았고 엄마는 자기의 희생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 때문에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회적 강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엄마의 결혼 자체도 거의 반강제적이었고 엄마는 어렸을 때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이 사회적 제약이 되어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엄마의 희생은 사회적 강제로 인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